만약 천재에 가까운 100명의 인간들이 좁은 한 공간에 몰아넣어진다면 이들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 한 증권시장 전문가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기로 아침에 결정했다고 치자. 객장으로 나간 그는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결정과 계획을 바꾸어 자신의 주식을 파는 대신 새로운 주식을 더 사게 된다. 만약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개미들은 떠나는 기차에 빨리 뛰어오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매입한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챕터 3와 챕터 4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무지한 대중. 만약에 천재에 가까운 100명의 인간들이 좁은 한 공간에 몰아넣어진다면 이들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 한 증권시장 전문가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기로 아침에 결정했다고 치자. 객장으로 나간 그는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결정과 계획을 바꾸어 자신의 주식을 파는 대신 새로운 주식을 더 사게 된다. 만약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개미들은 떠나는 기차에 빨리 뛰어오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매입한다. 주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강한 물질적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을 때만 시세는 상승한다. 그리고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투자는 대중들의 심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투자도 많이 좌우된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만약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개미들은 떠나는 기차에 빨리 뛰어오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투자와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떠나는 기차, 상승하는 주식에 올라타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견해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요소들이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다. 그 나머지 요소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과 신주 발행, 두 번째는 심리적 요소,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 간단히 말하면 돈이라는 요소는 장기적 금리에 달려있다. 이와 달리 심리라는 요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여러 부차적인 요소들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평화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평가 또는 고평가라는 판단은 결코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격 이윤 비율을 증권시장 예술의 구구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IBM, 다임러, 벤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에 따르면 이들 주식들은 언제나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식은 결국 어떤 계산적인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라는 얘기들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심리적 반응이 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어떤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락하지 않고 버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같은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이것들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타격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어떤 현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중들의 심리적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예시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 생각에 의하면 사람들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증권시장에서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일화를 들려주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오랜 친구 중에서 아주 뛰어난 투자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는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자네는 이렇게 보기 드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의 여러 투자 이야기들을 쭉 해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자는 결국 주가가 이동하는 것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 변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네. 증권시장이 개장하는 어느 하루에 이루어진 모든 매도 및 매수 주문이 과연 어떤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네 라고 저자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권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내 경험에 의하면 센세이셔널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증권시장의 추세를 180도 돌려놓는다고 볼 수 있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하네. 자네의 논리는 단지 통계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기타 요소들과 같은 소위 기본적인 요소들에만 의지하고 있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한마디로 자네의 생각은 너무 이론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의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한 남자가 그의 개와 함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일정하게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이지요. 이렇게 한 남자는 여기 출발점이 있고 여기 목표점이 있다면 이렇게 일정하게 길을 따라 쭉 가고 있습니다. 개는 앞으로 달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앞서 달려갔다가 또다시 돌아옵니다. 개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주인에게 다가오고 또 다시 멀어졌다가 다가오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은 1km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동일한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3km 또는 4km를 걸었습니다. 증권시장의 움직임이 이와도 아주 동일하다고 하고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적 확장에 동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여기 출발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1km를 직선으로 걸어가지만 개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또 많이 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뒤에 있기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주인과 만나는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경제와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당히 유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신용 상황 그리고 대중심리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은 경기 변동이나 증권시장 또는 경제에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체 증권시장의 시세를 놓고 볼 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근본적인 사실보다는 환상과 돈이라는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식의 정확한 가치와 시세가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주식의 시세는 언제나 그 가치보다 높거나 또는 낮다. 하나의 주식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증권시장 추세를 예측하고자 하는 모든 실험들이 좌절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컴퓨터나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평가해서 뽑아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고평가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저평가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증권시장 참여자들 간의 타협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과반수가 낙관적인지 또는 비관적인지에 대한 타협 말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소위 증권시장 분위기는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 등 이러한 요소들은 결코 객관화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증권시장의 기분 또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논리학을 따르지 않으며 자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떠난다. 증권시장의 순환은 다음 세 종류의 발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조정 국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장 국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조정 국면이 이렇게 하락하는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적응하면서 동행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과장된 부분, 많이 올라간 부분이 과장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이 대충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단계에서 투자자는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소위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서 허둥거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하락했다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끝냈지만 주가가 더 하락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허둥거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승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세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매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객으로만 머물며 시장의 움직임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매수한다라고 했지만 계속 매수를 하고 상승 분위기를 올라탈 때도 여기까지도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는 관객으로 계속 관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행복감에 동행하기 위해 슬슬 준비를 차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쭉 또 올라가면 여기가 세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복감에 동행하기 위해서 슬슬 팔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 이는 동료들, 대중매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매도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 추세에 역행하여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군중심리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라고 말하며 군중의 물결에 휩쓸리고 만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이 최선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라고 하고, 따라서 투자자가 군중 히스테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하며 조금은 건방진 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나 혼자만 뭔가를 알고 있지. 또는 어쨌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하락하고 있는 급락 단계 또는 하락 단계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또는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 우리 코로나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지점에서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잘 훈련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여기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또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 파동을 보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여기서는 매수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줘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이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생애에서 적어도 2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자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 공황, 대중심리의 한 예. 주가 폭락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신들의 복수와도 같이 격렬하게 오는 반면에 시세가 상승할 때는 부드럽기가 그지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기어오른다. 주가 폭락은 재산을 한순간에 붕괴시킨다. 먼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재산을 깨트리고 그런 다음 결국에는 재산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뭔가 징후가 조금 있다가 폭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 약간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가는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증권시장의 역사는 호황과 주가 폭락같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 간의 교환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들은 결코 뗄 수 없는 짝이다 라고 합니다. 주가는 결국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투자에도 법칙이 존재한다. 호황이 앞서지 않는 주가 폭락이 없고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는 호황은 없다 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투자자로서 70여 년을 보낸 오늘날 나는 장기 투자자이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환과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그리고 장기적 관점 하에서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자는 이윤을 낼 수도 있으며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가서는 파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매도인도 빠른 매수와 매도를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사색가여야 하며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파트 4를 저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이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